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은 최저치 찍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이제 연일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65%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70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다. 최민희 의원님 계속 웃고 계셔요. 아니. 너무 좋으셔서 이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 이거 왜 안 잡아주세요 카메라로. 최민희 의원님 빨리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 말고. 아니 그거, 제가 너무 놀렸나? 아 너무 놀렸어요. 그게 왜 웃었냐면 지역을 돌다 보면 네. 그동안에 저를 보고 과방위에서 좀 조용히 해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역에. 네네. 그리고 왜 최민희 너는 윤석열 대통령을 악으로 보냐 이러면서 욕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 중에 세게 욕하시는 분이 있고 좀 덜 욕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수 중에. 네. 그런데 그 보수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직도 뭐 계속 부정선거라고 저보고 뭐라고 하세요.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네, 그러면서 네. 뭐 국제 무슨 부정선거 감시단이 부정선거로 이걸 꼭 유엔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그런 분은 계신데 그 오른쪽 중에 맨 왼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솔직히 이쪽 저쪽 다 똑같고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나고 보니 기대가 생겼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웃었어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나서. 왜냐하면 예. 그 태도 변화가 너무하지 않아요? 예, 저보고 예. 막 과방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저기 국힘 비판하는. 의원들한테 예의를 지키래요. 사실은 예의 없는 건 국힘이죠.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인데 네. 조금만 수정을 하자면 오른쪽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같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 네, 하여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 직무평가 현재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3,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가 뭐냐 자유응답으로 물었는데요. 경제 민생 15, 추진력 속도감 13, 소통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예, 국민들이 세게 응원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 국힘 지지율 19는 MBS하고 갤럽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수치가 예, 나온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23도 기억나는 숫자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23% 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이번 윤석열 재구속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23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 23은 고정. 뭐랄까 그 단단한 예, 그 고정층이다. 특정. 예. 예. 지금 제가 지역별 분포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29, 부울경도 똑같습니다. 대구 경북은 28이네요. 잘못하고 있다가 부산, 경남, 울산은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2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도 전 세대가 고르게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대 이상에서도 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 29 이렇게 나왔고요. 20대 18세에서 29세 사이도 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 28 그리고 40대에서는요. 잘하고 있다가 무려 83 잘못하고 있다 11 50대는 잘하고 있다 76, 잘못하고 있다 20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세게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에서 네. 제가 고무적이라고 보는 것은 대선 때 소위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27%였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네. 그 부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30대도 32%인가 3%였거든요. 네. 근데 그 30대가 대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만 더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면 네. 30대는 생활인들이잖아요. 네. 일단 다수가. 그래서 일단 좀 합리적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많이 돌아설 것 같아서 네. 요 핵심이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어떤 분이 우리 주식 얘기 좀 하자 기분 좋은데. 네, 예, 그런데 주식 전문가, 예, 전문가 오민 계셔서. 씨,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대는 생활인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예. 가장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기의 자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건 윤석열 스타일이고요. 우리는 좀 30대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으로 네. 마음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요 정당까지만 보고 네. 바로 이제 주식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제가 사실 이거 못 보던 현상인데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34, 와. 국민의힘 27, 어머. 네,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그리고 국민의힘 27. 전 지역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셉니다. 광주 전라는 69% 지지하고 있고요. 서울 41, 인천 경기 44. 그러니까 전 지역이 고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하고 있고, 제가 보면은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23%가 더불어민주당,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중도는 45%가 더불어민주당, 11%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상당히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부동산 말씀하셔서 그 얘기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다 42, 내릴 것이다 27, 변하지 않을 것이다 20 이렇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주식 얘기할까요? 아니 부동산도 얘기부터 할까요? 네. 사실은 그 수도권에 6억 원 그 대출 상한. 네. 캡을 씌운 게,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6억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요새는 그 이자만 낼 수 없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다 원리금 분할 상환인데 네. 이게 최장 50년짜리 상품까지 나왔다가 지금 30년이 맥시멈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리금 30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 갚아야 돼요. 원리금 분할 상환을. 네. 그러니까 이른바 중산층까지가 거의 맥시멈인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원리금을 상환하면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소득층 아니면 사실상 대출 제한이 없더라도 이걸 풀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대출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가 6억 원 정도예요. 사실은 한 달에 뭐 7, 800만 원을 그 상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어떻게 700만 원 원리금 상환을 해? 그건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고. 예.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가 거의 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6억 원 캡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출 규제를 풀어줘도 6억 원 이상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랄까요? 그래서 지지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나 뭐 급등 지역에 이른바 거기는 이제 살만한 아파트가 50억 정도는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타격이 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되겠어요? 전 국민을 놓고 볼 때. 네. 나머지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네. 제가 본 게 그동안은 대출 규제를 하면 되게 제1금융권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해서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전 금융권에 다 해당된다. 이금융권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게 그 점이 저한테는 좀 이게 왜 들어가 있지 그랬거든요. 그 의미가 큰 거죠.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 그러니까 6억, 근데 6억을 대출을 안 한다 5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거래가 올 스톱돼 있죠. 거래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오늘 끼고 산다 이거예요. 전세 끼고. 예. 예. 아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네, 엄두가 안 나는 금액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로 딴 인해서 나라 얘기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얘기하는 게 좀 안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한 욕망 자체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감시하고 기사 쓰고 취재하고
예, 이런 게 저의 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아까 보니까 3,200선 3,200을 뚫었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은 3,200 밑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예. 장중 최고치는 3,216을 찍었네요. 예. 근데 의원님 오늘 트럼프가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그 주식을 계속 하시잖아요. 조금 합니다. 단타도 하세요? 단타는 안 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냥 한 번 사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들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단타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려면 방송하느라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단타 하려면 네, 저는 정말. 어쨌든 제가 주식을 네. 모르지만 네. 지금 제 주변에 이제 주부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하루에 10만 원을 가지고 단타를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10만 원을 넣었다 잃고 또 10만 원을 넣고 이런다고 네. 막 화가 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역구 말하는 네. 거예요. 근데 10만 원 넣으면 하루에 적어도 몇만 원은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지역 구민들이 행복해하시면 좋죠. 예, 게다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직접적인 이익을 준 대통령이 어딨냐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